여러분, 은행 예금 이자 3% 받으면서 안심하고 계셨나요? 그 사이 금값은 2배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3년 연속이에요. 나라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열심히 일하고 은행에 저축만 하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병원비, 생활비, 손주들 용돈까지.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갔습니다. 마트 가면 장바구니 물가가 작년보다 또 올랐다는 걸 체감하시죠?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조금씩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억하시나요?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도 거래가 끊기고 은행마저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금은 여전히 금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전국적으로 220톤이 넘는 금이 모였어요. 그 금으로 나라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때 배웠어요. 경제가 어려울 때, 위기가 왔을 때 진짜 가치를 지키는 건 금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금의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빠른 수익만 좇고 있거든요.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돈에 70만 원이 넘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만 원대였어요. 만약 그때 금을 조금이라도 사뒀다면 어땠을까요? 은행 예금만 믿고 있다가는 인플레이션에 자산이 녹아내릴 수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그것보다 낮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힘들게 모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세계 경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상황. 언제 또 큰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남은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하고 계시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하기도 무섭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은 거죠. 금 투자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넣어도 되거든요. 오늘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눠볼게요. 금이 왜 중요한지, 지금 왜 금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요. 이 영상에 여러분이 찾던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결혼하실 때 금반지 받으셨죠? 저도 아내와 결혼할 때 금반지를 예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 한 돈에 몇만 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7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금을 더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금가락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것들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자산이었던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을 팔아서 해결하곤 했죠. 실제로 금은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금이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단순히 반짝거리고 예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금은 그대로예요.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금화가 지금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옛날 로마 제국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 엄청난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으로 금화를 만들어 경제를 운영했죠.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금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들은 로마 금화를 믿었고 그 신뢰 위에서 무역과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 황제들이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금화에 다른 금속을 섞기 시작한 겁니다. 순금이 아닌 가짜 금화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조금만 섞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이 섞었습니다. 나중에는 금화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금 함량이 줄어들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금화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빵값이 2배로 뛰었고 군인들은 금화로 월급 받는 걸 거부했어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금 한 온스를 $35로 정해놓고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70%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달러를 마구 찍어냈죠. 그러자 프랑스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정말 달러를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을까? 1965년 프랑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립니다. 프랑스가 가진 달러의 80%를 금으로 바꾸라고 미국에 요구한 거예요. 심지어 군함을 보내서 금을 직접 실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금이 빠져나갔어요. 결국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요. 이게 바로 닉슨 쇼크입니다. 25년 동안 유지되던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금은 나라의 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제 강국이 되었고 금을 지키지 못한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을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왜 지금 전 세계가 다시 금에 주목하는 걸까요? 1971년 이후로 금은 더 이상 화폐의 기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때부터 금은 투자 자산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경제가 불안할 때마다 금값이 올라갔거든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금값이 3년 동안 3배나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금값이 급등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할 때 안전한 곳을 찾는데 그게 바로 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입니다. 금값이 또다시 치솟고 있어요. 2025년 현재 금값이 온스당 $4,30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금 시세로는 한 돈에 70만 원이 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졌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상황.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각국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관세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살 때 세금을 더 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려면 20% 더 내라는 식이죠. 그러면 물건값이 비싸지니까 무역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금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자 금값이 온스당 $3,500까지 올랐습니다. 나중에 금에는 관세를 안 매기겠다고 하니까 금값이 잠깐 떨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계속되고 있어요. 둘째,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 한 해 동안 1,045톤의 금이 매입되었어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금 보유량은 2,300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5,000톤 이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 중국이 금을 이렇게 모을까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겁니다. 중국 돈인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만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일반 국민들, 특히 젊은 층도 금 투자에 열광하고 있어요. 황금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은 금덩어리를 뜻하는데 중국 20대들이 이걸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왜 중국 젊은이들이 금을 살까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주식도 믿을 수 없고 부동산도 불안하니까 금으로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셋째, 달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코로나 때 경제를 살리겠다고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브릭스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브릭스가 뭐냐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나라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신흥 경제 대국들이죠. 이 나라들이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돈인데 그 가치를 금으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미국 달러의 지위에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장은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뭐가 보이나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나라들이 금을 모으고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금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겁니다. 투자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저는 그저 제가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뿐입니다. 금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금통장입니다. 요즘 은행에서 많이 권하는 상품이죠. 금통장이 뭐냐면 실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금 통장처럼요. 금통장의 장점은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금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실물 금을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잖아요. 금통장은 은행에서 관리하니까 안전하죠. 단점도 있습니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수수료가 붙어요. 대략 1에서 2% 정도인데 이게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드바를 직접 사는 방법입니다. 금은방이나 기금속 매장에 가면 금괴를 팔아요. 작게는 10g짜리부터 크게는 1kg짜리까지 있습니다. 골드바의 장점은 내가 실제로 금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손에 쥘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급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금은방에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팔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보관이 문제입니다. 집에 두자니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에 맡기자니 비용이 들어요. 세 번째는 금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영어로 ETF라고 하는데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이에요. 증권 계좌가 있으면 주식 사듯이 금 ETF를 살 수 있습니다. 금 ETF의 장점은 거래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은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식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 적립식 펀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면 금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에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 펀드의 장점은 전문가가 운용해준다는 겁니다. 금값이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조금 사는 식으로 평균 매입가를 낮춰주죠. 그리고 소액으로 꾸준히 모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은행, 증권사, 금거래소 같은 곳 말이죠. 특히 우리 세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전화로 금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잘 아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투자하세요. 금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가족들과도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금융정보를 잘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함께 상의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신 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해요.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드린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투자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경제는 순환한다는 것을,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온다는 것을. 그래서 금 같은 안전자산의 중요성을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돈을 위험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일부는 안전하게 지키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물려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저는 요즘 손주와 함께 금은방에 가곤 합니다.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무거운지, 왜 귀한지 설명해주죠. 손주가 아직 어려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와 함께 금은방에 갔던 기억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 투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도 계속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겪었지만 금은 여전히 금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디지털 화폐가 나와도 금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금의 가치도 그중 하나고요. 이제 우리는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금이라는 형태로, 또 우리의 경험과 지혜라는 형태로요. 그게 우리 세대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